안녕하세요. 시원시원 영어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영어를 시원시원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영어를 읽을 줄 모르면 생활하는데 참으로 불편함이 큽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의 간판이나 여러 가지 상품의 이름, 그리고 회사 이름 등 모든 것들이 영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그렇게 영어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살아가면서 영어 읽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는 영어를 읽는 원리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원리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꼭 필요한 영어 단어들 약 400여 개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23강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23강을 들으시면 반드시 영어를 읽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번에는 영어 단어를 읽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한글과 영어를 읽는 방법의 서로 다른 특징들입니다. 한글과 영어를 읽는데 서로 다른 특징. 자, 첫째 보시면 한글은 쓰여진 대로 읽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한글 이라고 써놓으면 누구든지 이것을 똑같은 발음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한글이라고 읽게 돼요. 이것을 보고 뭐 한글이 아니라 중국글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한글은 쓰여진 대로 읽어요. 그래서 읽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한글의 특징이기도 하죠.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는 한 가지로 써놓고 두 가지로 읽기도 해요. 예를 들면요, 영어 단어에 보면 우리가 뭐 누구를 이끈다, 그러니까 리드한다, 이렇게 엘리, 에디를 쓰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영어를 배우겠지만 요거를 써놓고 어떻게 읽느냐면 영어 사전을 보시면요, 영어 사전을 보시면 엘리, 에디 뒤에 괄호 안에 이렇게 알파벳 비슷하지만 뭔가 좀 다른 것도 있는 이렇게 써놓은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발음기호라고 합니다. 발음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호를 발음기호라고 하는데요. 영어 사전에 보면 영어 단어 뒤에 괄호가 있고 괄호 안에 이렇게 발음기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L-E-A-D 알파벳은 위에와 같은데 괄호 안에 있는 발음기호를 보시면 이번에는 위에와 다르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이 단어 이럴 때는 위에처럼 리드라고 읽는 게 아니라 레드라고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뜻도 달라져요. 이럴 때는 이끌다, 뭐 인도하다 이런 뜻이고 요 밑에 레드 하면은 금속의 한 종류인 납덩어리,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 읽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발음기호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우리가 영어에서 선생님을 티처라 합니다. 티처.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요거를 사전에 찾아보면 괄호 안에 이것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뭐라고 있냐면 우리가 보통 알고는 알파벳 T처럼 하고 이런 표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액센트라고 하는데 소리를 낼 때 강하게 해라, T 강하게 내라 하고 있고 그 옆에 보면 또 이런 점이 두 개 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뜻이냐? 길게 소리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T 하는 게 아니라 T, 길게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호가 우리가 보통 알파벳을 보면 그거는 다른 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위의 알파벳과 다르죠. 그래서 영어를 읽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벳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발음기호를 보고 읽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발음기호를 모르고 알파벳만 안다 하더라도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영어 단어에 제가 볼 때 90% 이상은 읽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영어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할 필요, 뭐 발음하면 좋겠지만 정확한 발음을 못해도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알파벳을 가지고 영어 읽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파벳을 가지고 영어 읽는 방법을 파닉스라고 합니다. 예, 파닉스라는 말도 영어인데 파닉스는 바로 발음 기호가 아닌 알파벳을 보고 영어 단어 읽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파닉스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한글과 영어는 모두 다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과 공부하게 될 방법은 자음과 모음을 꼭 알고 그것을 활용해서 읽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면 영어를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음과 모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글을 보시면 한글에서는 자음이 14개가 있죠. 자, 근데 자음은 왜 자음이라고 하냐면 이 자는 아들 자자예요. 소위 말해서 아이들 같은 소리다. 아이들 같은 소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 가정에도 보면요. 우리 가정의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아이들끼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아이들은 누가 필요합니까? 어머니 같은 소위 말해서 모음을 우리가 여기서는 모음인데 어머니 같은 어른이 꼭 필요로 하게 됩니다. 어른이 보호를 해줘야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게 되죠. 그래서 자음도 혼자서는 소리 낼 수가 없고 꼭 모음이 필요한 소리다. 모음이 필요한 소리다. 그래서 자음이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기역. 한글 자음의 첫 번째 것이 바로 기역이죠. 이거 하나만 놓고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모르고 어떻게 읽을 수가 없어요. 글자가 안 되죠. 꼭 뭐가 필요합니까? 모음인 아야 어여 같은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모음 하나가 더 붙어야 가 혹은 모음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으라는 모음도 있죠. 이걸 붙여야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자음이라는 것은 꼭 모음을 필요하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음은 모음을 필요하는 소리다. 예, 자음 14개를 여러분들 뭐 이전에 보셨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발음을 읽어보실까요? 예, 정확한 발음을 해야 영어 읽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자음 14개를 하나하나 보시죠. 제가 표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다음에 시옷, 이음,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히읗. 네, 이렇게 14개가 있죠. 이 강의가 끝나기 전에 이 표를 다시 한번 정확한 발음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음 14개와 한글은 또 모음이 14개가 있죠. 모음. 자, 모음이란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 모자를 써서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음은 10개가 있죠. 그래서 모음의 역할은 자음을 데리고 한 글자를 만든다.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를 데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모음은 자녀를 데리고 한 글자를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음 10개를 보시면 아, 야, 어, 여, 오, 요, 지우고 또 쓰겠습니다. 우, 유, 으, 이. 예, 이렇게 10개인데요. 이런 모음들은 자음, 아까는 자음에서 기억을 예를 들었는데 이거는 비읍이라는 자음을 예를 들어볼까요? 예, 이렇게 비읍 하나 써놓으면 글자로서는 불완전하죠. 이럴 때 이제 모음 10개 중에 어떤 것이 여기 들어가서 한 글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번엔 오라는 모음을 붙여볼까요? 예, 이러면 이제 글자가 하나 되는 겁니다. 또 리을이라는 글자를 쓰고 아라는 모음을 쓰면 보라 이렇게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음과 모음은 서로 합쳐져야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듯이 글자가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글만 이렇게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어도 이렇게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영어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자, 영어를 예를 들면 우리가 아직 알파벳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미리 예를 하나 들어보시면요. 그러면요, 영어에서 여러분들 뭐 자동차 이름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그 음악의 용어입니다.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음은 여기서 글자 하나 빠졌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 대문자로 썼는데 모음은 요것과 요것이 요게 모음이에요. 자음은 하나, 둘, 셋. 이게 자음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글도 자음과 모음이 이루어져야 한 글자가 되는 것처럼 영어도 꼭 자음과 모음을 합쳐야 글자가 된다, 발음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자음이니까 혼자서는 안 돼요. 자, 이것을 이제 한글로 바꾸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미리 한번 보여드리면 요 S는 한글로 바꿀 때 시옷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시옷 혼자 놔두면 한글에서도 불완전하죠. 그래서 엄마 소리가 꼭 필요하다 그랬죠. 엄마 소리 모음 필요한데 여기서 오라는 것은 모음이에요. 모음인데 이것은 한글로 바꿀 때 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글자가 되는 거예요. 소. 그다음 N은 자음인데 한글 바꿀 때 니은으로 바꾸고 이 A는 모음입니다. N 이제 자음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는데 A는 여기서 R라는 모음으로 바뀌게 되고 T 자음은 한글로 티읕. 예, 이거 혼자 자음을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모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니까 옆에 A라는 모음이 있어요. 엄마 소리죠. 여기서 A는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소, 나, 타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영어도 꼭 자음과 모음, 자음과 모음, 자음과 모음 이렇게 한 덩어리씩 다용 한 가정씩 묶어서 발음을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는요, 보다 보면 또 어떤 특징이냐면 지금 보신 요 소나타라든가 하는 단어는 자음 옆에 모음이 있고 자음 옆에 모음이 있어서 쉽게 한 덩어리가 만들 수 있는데 엄마 소리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시면 우리가 영어에서 어떤 것을 시험한다 할 때 테스트 한다 그러죠. T-E-S-T. 예, 지금은 알파벳을 모르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정확하게 할 테니까요. 참고로 자음과 모음의 구성 원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모음은 요 E라는 거 하나입니다. 나머지 세 개는 다 자음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면 T는 한글로 티읕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한글을 읽으실 때. 근데 자음 혼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모음에 옆에 모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보니까 이게 모음이 있어요. 여기서 E라는 모음은 한글로 에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한 덩어리 소리가 되는 거예요. 태. 자, 근데 여기까지는 쉽게 됐어요. 그 다음에 원리들은 아주 쉬우면서도 꼭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는데 S 이거 자음이고 이것도 자음입니다. 근데 S는 한글로 바꿀 때는 시옷 이렇게 바꿉니다. 그런데 자음을 써놓고 보니까 옆에 모음 소리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 한글의 자음 모음에 보시면 아야, 어여, 우유, 으라는 모음이 있죠. 자, 영어에서 자음이 있고 옆에 모음이 없을 때는 무조건 으씨 어머니를 모셔오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으씨 어머니를 모셔온다.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요 S는 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뒤에 있는 T라는 자음도 한글로 바꿀 때는 티읕을 씁니다. 이 앞에 그와 똑같이. 예, T는 100% 티읕이. 근데 이것도 보니까 옆에 엄마 역할 안에는 모음이 없어요.
이럴 때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무조건 의시 어머니를 모시고 온다. 한글 모으면 모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의시 어머니라고 이제 별명을 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티의시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의시 어머니를 모셔오니까 글자가 되는 거예요. 트 이렇게 테스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한글과 마찬가지로 자음과 모음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모음이 없는 자음에서는 무조건 의시 어머니를 모셔다가 발음하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테스트 말고 한 단어만 더 예를 들고 이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 데스크 책상을 데스크라 합니다. 네, 방금 공부한 걸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면 D는 한글로 옮길 때는 디귿이라고 옮겨야 됩니다. 근데 이건 자음이죠. 근데 자음이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옆에 모음이 무엇인가를 보라 했죠. 여기서 모음은 요거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이는 에 이렇게 발음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거 대라고 읽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S는 시옷으로 바뀌는데 보니까 뒤에 어머니가 없어요. 이 어머니 벌써 이쪽으로 가정으로 갔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의시 어머니를 모시고 오면 된다. 자, K는 한글로 바꾸되 키읔 근데 옆에 어머니 소리인 모음이 없어요. 이럴 때는 무조건 의시 어머니를 모시고 오면 된다. 그래서 데스크 이렇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한글과 영어는 서로 읽는 방법이 다르다. 한글은 쓰여진 대로 읽지만 영어는 발음교로 읽어야 된다. 그러나 발음교를 모르더라도 90% 이상은 읽을 수 있고 제가 볼 때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파벳을 읽는 것을 파닉스라 그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뭐냐면 한글과 영어는 다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글씨를 읽을 땐 꼭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한 덩어리, 한 가정으로 만들어서 읽으시면 된다. 영어에서는 모음이 없을 때는 의시 어머니를 모셔다가 한 가정을 만들어서 읽으시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알파벳과 그리고 알파벳을 어떻게 한글로 바꿀 것인가 그 원리를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이바이.